최근에 독자적으로 발표된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초로 신나게 사는 방안을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실은 2021년도 한국의 사회지표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건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사실은 대부분 관심이 없죠. 사진은 10가지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래픽 처리한 것인데 지금 한국의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고 합계 출산율 0.81이라는 내용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거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오늘의 주제는 아니어서 일단 이렇게 넘어가고요. 또 평균 가구원이 2.3명이라고 합니다. 아직은 3인 이상 가구 비중이 40%로 가장 높지만 두 번째로 높은 것이 1인 가구이고요. 무려 32%입니다. 추세를 보면은 3인 이상 가구 수는 급속히 감소하고 1인 가구, 2인 가구 비중이 급증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한국의 가족 구조는 급속히 변하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변하는 방향은 매우 나쁜 것으로 이렇게 평가됩니다. 건강 관련 중요한 사실이 이제 나오는데 이걸 주목하겠습니다. 기대 수명이 83세 이상으로 많이 늘었는데 건강 수명은 66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는 평균적으로 한국인들은 죽기 전 한 17년 동안을 건강 문제로 시름시름 앓다가 그래서 숨만 쉬다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나게 사는 것과는 너무나 거리가 멉니다. 배경 영상은요, 같이 살고 있는 토이푸들, 보리하고 운동하는 겁니다. 너무 잘 달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영상에서는 잘 분간이 안 되지만은, 상당히 가파른 오름길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계단길 같은 거, 올라가는 계단길이고, 아주 거침없이 잘 달립니다. 요즘은 제가 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보다 훨씬 잘 달립니다. 그래서 뒤에서 같이 뛰거나 그러면서 촬영한 것이라서 영상이 좀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요 점을 좀 감안하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싫으시면은 그냥 소리만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실은요, 국제보건기구 WHO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1960년 기대 수명은 54세였고 2019년은 73세로 무려 19년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건강 상태가 나쁘거나 그저 그런 상태, 즉 poor or moderate health 이겁니다. poor health or moderate health 이런 비율은 50%로 변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건 놀랍습니다. WHO 말은 역사상 어느 시대보다도 푸어 헬스 이걸 개선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0년간 의학 발전도 정말 눈부시고 경제 발전, 생활 수준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했는데 이 푸어 헬스, 오버 마드릿 헬스 이 건강 문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장수가 축복이라는 것은 건강한 장수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질환에 시달리면서 오래 산다는 것은 그건 바로 저주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사실은 미국 면역학자들이 주장했다는 것을 이제 CNBC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람의 면역 체계에 가장 해로운 식품 첨가물이 무엇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답은 설탕이었습니다. 그 핵심은 요즘 세대는 설탕을 과잉 섭취하는 것이고 그래서 당분 과잉 섭취가 매우 해롭다는 의미로 이해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 설탕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사실 당분이라는 것은 소화 과정을 거치면 전부 이제 포도당이 되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요. 포도당 없으면 생명도 없다고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포도당은 식물만이 만드는 것이죠.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설탕이라는 것도 사탕수수의 당분을 농축해서 이렇게 고체로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가루를 만든 거죠. 제가 어제 저녁은 상치하고 쌈배추라고 하나요? 쌈추하고 쑥갓, 생마늘,
된장는 여기다가 그 아몬드 같은 이런 견과류를 많이 갈아 넣습니다. 이렇게 이제 쌈으로 먹었는데 저는 그 야채만 야채 그대로 상추 아니면 쑥갓 이런 거 그대로 잘 먹습니다. 그 고유한 맛을 느끼려고. 그래서 어제 쌈추를 먹었는데 이렇게 그 자체만 몇 개 씹어 먹었는데 굉장히 달더라고요 이게. 쌈추 그냥 먹는 거는 의식하고 먹은 거는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달았습니다. 씹을 때마다 그 달짝지근한 맛이 나와서 여러 장 그냥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국을 끓일 때도 양파를 적당히 넣으면 단맛이 많이 납니다. 국이. 이렇게 먹는 당분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론적으로는 쌍추나 양파나 양배추 이런 거 당분도 농축을 하면은 설탕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건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가령 그 대구 사투리로는 단수라고 하는데 그 식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식혜. 이거를 제 기억에는 그냥 설날이 되면은 장모님이 언제나 이걸 손수 만들어 놓으셔갖고 아주 그 맛이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아마 최고 중에 최고입니다. 그보다 더 맛있는 그 식혜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거 돌아올 때는 항상 이제 페트병 가득 담아 오고요. 그래서 또 며칠 더 먹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본질은 그러니까 쌀 속에 당분 삭혀갖고 이거 농축한 거 아닙니까? 조청도 비슷한 거고요. 그래서 설탕이 해롭다는 것은 설탕에 무슨 나쁜 물질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또 설탕 자체가 어떤 독성 물질도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되는 게 이게 과잉 섭취로 몸속에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또는 평생 축적되는 것이 해롭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과식은 해롭다는 또 다른 표현 아닐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과잉 섭취의 기준이 뭐겠는가? 마치 탄소 중립 내용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분 중립이라는 것은 섭취한 열량은 전부 소비한다 이겁니다. 즉 열량을 소비하는 만큼만 섭취하면은 그러면 이제 당분 중립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는 뭐 비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섭취하는 것보다 더 많이 소비하면은 체중이 감소하고요. 이게 건강 지표가 전부 다 좋아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섭취는 한편 영양소 획득 과정이기 때문에 줄이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방법이 바로 유산소 운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국의 사회지표 건강편의 그 그래픽 다시 한번 보시면은 유산소 운동 실천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요. 그와 반대로 비만 유병률이 급증하는 모습을 지금 나란히 그래픽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결국 심한 과체중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주로 섭취한 열량이 소비한 열량보다 더 많아서, 즉 먹은 것보다도 덜 소비해서 남은 열량은 버리지를 못하고 이걸 전부 몸속에 저장을 하는데 저장 수단이 중성 지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열량은 중성 지방으로 변환이 되어서 몸속 구석구석에 쌓이는 것, 이게 바로 비만이 아니겠습니까? 주로 뱃살이 늘어나서 허리 둘레 굵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외관상 나타나는데 사실은 신체 여러 곳에 구석구석 다 쌓이는 것이죠. 그래서 뱃살이 늘어났다는 것은 벌써 몸속 여기저기에 지방이 가득 차 있다, 그렇게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모세혈관이 많은 부분이 가장 취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 부위 모세혈관이 먼저 망가지면은 이제 시력이 망가지는 것이고요. 가령 남성들은 발기부전이 너무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런 겁니다. 열량을 소비하는 방법이 운동이죠. 특히 유산소 운동인데, 그래서 아마 한국의 사회지표에서 저런 그래프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비만 유발하는 인자는 매우 많겠죠. 중요한 원인이 열량 과잉 섭취라는 거죠. 특히 이제 설탕이 문제라는 것인데, 이게 결국 저는 상술, 돈벌이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즉 당 또는 포도당, 이거
이거는 생명활동의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당분에 유혹됩니다. 아주 쉽게 유혹됩니다. 예. 그래서 요즘 대부분의 그 인스턴트 식품에는 돈벌이를 위해서 설탕 또는 설탕 대용품을 첨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아야지 맛있다고 느끼고 맛이 있어야 다시 찾게 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두 가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에너지와 영양소입니다.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거. 에너지원은 포도당이고요. 포도당은 우리가 만들 수 없습니다. 영양소는 가령 필수 아미노산, 필수 지방산, 각종 미네랄, 각종 비타민류, 뭐 섬유질 이런 거 우리 만들 수 없는 거 이거 우리는 섭취를 해야 됩니다. 음식으로.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것인데 당분이 가미된 인스턴트 식품이라는 것은 정작 필요한 영양소는 부족하고 당분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래서 먹는 것이 몸에 독을 집어넣는 것과 비슷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독약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10년, 20년, 평생 몸에 독을 쌓게 하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하겠습니다. 가령 그 단백질을 강화하였다는 그런 건강식이라고 선전하는 많은 비싼 먹거리들이 사실은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굳이 먹을 필요도 없는 그런 아미노산과 지방산까지 집어넣기 때문에 몸속에 집어넣기 때문에 그래서 과잉 섭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음식들에는 먹거리에는 기본적으로 각종 오염물질이 범벅이 되어서 그래서 이제 정크푸드라고 말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거의 안 먹습니다. 거의 안 먹습니다. 제가 비건식 실천한 지가 한 7년 이제 넘었는데 먹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비싸도 저는 이제 같이 가도 주문을 안 하죠. 저는. 현미 잡곡밥이나 제철에 나는 싱싱한 채소, 또 제철에 나는 과일, 또 견과류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충분하게 들어있다고 보고요. 이거 증명할 수 있겠는가? 제가 바로 산 정인이고 산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그러니까 이런 것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현미 잡곡밥, 제철 채소, 제철 과일, 견과류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비건식의 근거이고요. 이걸 제가 7년 이상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매우 만족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인이고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우계, 즉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전혀 먹지 않은 지 7년이 지났다는 건데 아무 이상 없고요. 더 건강하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매우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저는 가장 더럽고 해로운 음식이 우유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가 첨가된 일체 가공식품, 빵이건 과자건 아이스크림이건 아무리 비싼 거라도 그냥 저는 쓰레기통에 그냥 버려버립니다.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사지를 않죠. 그러면 이게 더럽고 해롭다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더럽다는 것은 항생제, 호르몬제, 기타 오염물질이나 세균 등이 가득 들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해롭다는 것은 세 가지 이유입니다. 세 가지 방법으로 해롭습니다. 첫 번째, 육식은 소화 과정에서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정도가 채식보다 훨씬 더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중화를 하려면은 뼛속에 칼슘이 녹아 나오는 정도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칼슘 재흡수를 해줘야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런 육식은 골다공증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강하고요. 저는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해롭다는 이유는 채식에는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습니다. 콜레스테롤은 식물세포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식물한테는. 그래서 만들질 않습니다. 동물은 콜레스테롤이 필요해서 문제는 각 동물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콜레스테롤을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어 사용한다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살아있는 동안에는 만들어 씁니다. 그러면 되는데 육식을 하게 되면은 그 동물이 살아있을 때 만들어 놓은 그 불필요한 콜레스테롤을
전혀 먹을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먹게 되니까 과잉 많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 세 번째 해로운 이유는 단백질, 지방 등을 과잉 섭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단백질이나 지방은요, 원칙적으로 각 생명체가 각자 알아서 만들어 사용하는 겁니다. 예. 단백질과 지방은 음식으로 먹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예. 예. 다만 동물들의 경우에는, 가령 사람의 경우에는 필수 아미노산 몇 개, 필수 지방산 몇 개, 이렇게, 제가 구질구질해지니까 이름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요거는 음식으로 섭취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 섭취해야 합니다. 요거는. 그래서 필수라는 말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이런 모든 것은 현미, 잡곡밥, 채소, 과일, 견과류 등의 필요 충분한 만큼이 있고요. 그래서 굳이 동물성을 먹을 필요가 없는데 이걸 먹게 되면은 안 먹어도 되는 것도 먹게 되어서 과잉 섭취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예. 과잉 섭취하면은 가령 단백질 같으면은 지방이나 포도당 같으면은 탄소, 수소, 산소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백질 같으면은 질소 성분이 들어가 있죠. 그거 이제 소화시키고 아니면 몸속에서 부패될 때 독성 물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하여튼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한다는 것은 돈도 버리고 건강도 해친다. 간단히 말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유산소 운동과 관련해서는 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신체 수준에 맞춰서 꾸준하게 운동하는 게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이제 야외에서 햇빛, 특히 이제 자외선 듬뿍 쪼이면서 빡세게 운동하는 거, 이걸 이제 추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달리기나 등산이 가장 좋은 운동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팬데믹이 20년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인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내에 들어가고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야외에서 운동할 때는 그 마스크 착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열심히 이제, 제가 생각하는 운동 방식, 최고의 운동 방식은, 자외선 듬뿍 받으면서 빡세게 달리기 하거나 등산하는 거라고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비타민 D가 자연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입니다. 비타민 D가 면역력 증강하는데 매우 중요한 물질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가족과 같이 살고 있는 보리, 이 토이 푸들인데, 출생 후 70일 되는 날에 이제 저희 집에 입양을 했는데, 그 이후에 비건식만 이제 먹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거 똑같이 먹습니다. 그런데 다만 쟤는 체중이 사람의 한 25분의 1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말은 혈액의 양도 사람의 대략 한 25분의 1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하고 같이 먹다 보면은 혈당이나 염분 이런 거 과잉 섭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짜게 먹는 편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 보리한테는 이 국물 같은 거는 거의 먹이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래서 당연히 사람 먹는 과자류는 절대로 안 줍니다. 왜냐하면 여기 당분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주지 않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지금 매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같이 운동을 하면은 하루에 숲길 한 12km 정도, 저보다 훨씬 더 잘 달리고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신나게 사는 방법,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나름대로 이것이 비건식을 소식하고 운동하는 것이 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